블로그를 시작한 거고 유튜브를 시작한 거고 밖에 나가서 뿌린 거고 밖에 나가서 고객을 만나는 거고 내가 이 지점을 예쁘게 꾸미고 인테리어를 하고 커피를 마련하고 차를 마련하고 간식을 마련하고 팜플렛을 사고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클로징을 하려고. 근데 마지막 클로징까지 다가왔을 때 내가 클로징에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 헛돈 쓰고 있는 거죠. 헛시간 쓰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하담입니다. 오늘은 계약을 부르는 화법. 그럼 고객분들은 어떤 물건을 사러 왔을 때 어떤 사람한테 계약할까? 좋은 고객이 와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고객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공인중개사지만 반대로 내가 어떤 부동산을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난 절대 들어가서 상담을 하지만 여기서 계약은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들어오십니다. 이런 고객들을 우리가 문 안에서 맞이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고객이 나한테 계약을 하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정보나 그다음에 어떤 신뢰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채워주면 다른 데도 정보를 얻으려고 갔는데 이 안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 다 나왔고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걸 잘 간파하고 있고 내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펼쳐주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안내해주고 있네 하면은 다른 데를 가지 않을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는 거는 정보가 습득을 많이 한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다른 데를 돌았을 때의 단점은 뭐냐면 내 시간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저기 내 정보를 흘려가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귀찮게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고객이 나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이 화법, 클로징 화법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고객은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는 나 여기서 상담만 받고 돌아갈 거야. 내 개인 정보 안 줄 거야. 내 속마음 얘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3단계 콤보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이 꽉 닫혀 있는 상태로 온다는 거예요. 되게 나를 경계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문을 들어오신 고객분들한테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 자리에 앉히시고 일단은 뭐 차나 이런 거를 응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필요한 부분이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킹. 얼음을 깨는, 예, 이 고객의 이 꽁꽁 언 이 마음을 깨는 작업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물건 얘기를 하거나 이런 매매 얘기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기본적인 게 뭐 차를 대접한다거나 차를 대접하면서 어떤 주차가 불편하시지 않으셨는지 어디 살고 계시는지 저희 부동산을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뭐 소개팅 할 때 처음에 와 호구조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내가 이 물건을 팔려고 처음부터 이 물건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채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절대로 100%다 실패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사람의 마음을 딱 열어놔야 돼요. 어떻게 열어놨냐?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정답이 없어요. 진짜 차 한 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하다가 뭐 차 얘기를 하다가 풀릴 수도 있고 주차 얘기 하다가 풀릴 수도 있고 소개팅 할 때 뭐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경계하면서 하다가 막 하나둘씩 호구조사 하다 보니까 너도 O형이야? 나도 O형이야.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공통점을 찾듯이 이렇게 고객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곳에도 오래 사셨어요? 저도 이곳에 오래 살았어요. 이 아파트 사세요? 저도 이 아파트 살아요. 이런 식으로 고객하고 좀 풀릴 수 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는 이 시간은 너무나 필요하다. 절대로 내가 먼저 물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 부동산 얘기하려고 온 사람한테 내가 부동산 아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 차 얘기를 하고 뭐 다른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면 결국은 누가 물건 얘기를 먼저 꺼냈냐면 고객이 먼저 꺼내게 돼 있어요. 저 사실은 어디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라든가 사실은 어떤 물건을 상가를 지금 찾고 있는데 찾아주세요. 이제 본인이 얘기하게 돼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상품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고객이 들어와서 상품을 사려고 들어와서 상담을 받아요. 그게 뭐 어떤 가전제품이든 핸드폰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상담을 받는데 내 앞에 상담자가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상품 지식이 더 없어. 거의 삐까삐까해. 똑같아. 공인중개사인데 이 사람한테 상품을 팔겠냐고.
안 팔죠.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상품 지식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내가 적어도 내가 상담하는 고객보다는 좀 더 알아야 돼. 그 사람이, 아, 이 사람한테 상담받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 정도의 신뢰는 갖고 있어야지 응대가 가능하다. 처음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서 내가 질문을 통해서 얼어있는 마음을 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품 지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네?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네? 라는 상품에 대한 신뢰를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마지막을 위해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달려온 거거든요. 이 3단계를 오기 위한 단계가 1단계, 2단계를 내가 힘들게 했는데, 내가 마지막에 클로징을 받아낼 기술이 없어. 화법이 없어. 그럼 내가 여태까지 뭐 한 거야? 마지막에 클로징 계약을 할 수 있는 화법이 없네?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게? 왜 우리가 부동산 이쁘게 꾸며놓고 인테리어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꾸며놓고 광고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예요, 딱 하나.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꾸미는 거에 포커싱이 맞춰 있고, 인테리어에 포커싱이 맞춰 있고, 차가, 커피를 어떤 걸 마셔야 되는지, 차가 뭐가 중요한 건지, 이런 거에 포커싱이 맞춰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답답한 거죠. 포커싱이 뭐냐면, 마지막 우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 앞에 거를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계약을 할 수 있는 화법이 갖춰져 있어요. 클로징 기술이 갖춰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왔어. 그럼 마지막에 내 기술이 이제 스킬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기까지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스킬을 내가 없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계약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하면 백날 했나 손님을 100명, 2000명 만나도 계약을 못 해요. 그 사람은. 예. 왜 저 사람 앞에 분위기 좋았는데 왜 계약을 안 했어?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 뭐라 그러는지. 그냥 저 사람 원래 안 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스킬이 좋은 사람하고 교체를 딱 하면 계약을 할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고객을 상담하는데 왜 상담하는지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쨌든 부동산을 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득공인중개사를 할 때 목적은 뭐냐면 이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인 거지, 고객한테 인사하고 좋은 차를 드리고 좋은 소파에 앉혀드리고 좋은 책상에 앉혀드리고 좋은 팜플렛을 드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계약을 하기 위한 다 중간 단계인 거고, 우리의 목적은 클로징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보다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클로징 기술에 대한, 화법에 대한 것들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손님이 막상 나하고 계약을 안 하고 가거나 어떤 매물 정보를 안 주고 가거나 그랬을 때는 자기가 그 상담을 다시 복기를 해야 돼요. 뭐가 잘못했을까? 누가?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때 타이밍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타이밍에 이렇게 했으면 나한테 계약했을 것 같은데를 내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된 거를 알아야지 그 다음번에 다른 사람하고 상담할 때 그런 똑같은 실수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클로징 기술이 형성이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고객과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이 고객이 원하는, 정말 가슴속에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싸게 사고 싶은 건지, 좋은 아파트를 사고 싶은 건지, 인테리어가 좋은 거가 좋은 건지, 그냥 상담만 하러 온 건지, 아니면 집을 보고 싶은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동산을 걸어 들어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내가 마지막 클로징에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1순위가 뭔지, 그게 가격인지, 상품인지, 시기인지,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신뢰인지, 그게 뭔지를 제가 파악을 하는 게 클로징 기술이다. 그런 다음에 이 클로징 기술에 대한 스킬이 들어가야 된다. 이 고객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 매장에 들어왔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고 응대를 하시면,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고, 신뢰를 어떻게 얻고, 계약을 어떻게 하고, 클로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돼 있다. 그다음에 클로징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고 이 과정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다. 내가 이 상품을 잘 설명해. 자기가 그거에 빠져 있어. 고객이 어떻게 느끼든 간에. 그거에 취하신 분들이 진짜 의외로 많아요. 그러놓고 고객 가면, 맞아. 나는 너무 설명을 잘했어. 이렇게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게 목적이 아닌데. 내가 설명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건 본인 생각인 거지. 어떤 사람은 막 성향률이 되게 높아. 근데 그 같은 집단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쟤는 어떻게 저런 좋은 고객만 만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되게 신기해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운이라고 치부해요, 그거를. 예. 정말 말 한마디로 되냐 안 되냐의 한 끗 차이거든요. 그 사람이 운이 좋아서 계약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업을 할 때 이 클로징 기술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 장사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하고 하는 판매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이 클로징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 앞 단계에 내가 매몰되지 말고 자기 자신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면 클로징까지 못 오고, 막상 클로징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클로징에서 답을 못 내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광고에 돈을 쓰고 뭐 홍보에 돈을 쓰고 블로그를 열심히 하고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하는 게 뭐 때문에 하는 건지를 까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유튜브 하는 거에 그냥 혼자 빠져, 내가 블로그 글 쓰는 거에 혼자 빠져 있어. 목적이 뭔데? 목적은 이 클로징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클로징을. 내가 이 블로그를 예쁘게 꾸미고 뭘,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클로징을 하려고 내가 블로그를 시작한 거고, 클로징 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한 거고, 클로징을 하려고 내가 밖에 나가서 뿌린 거고, 클로징 하려고 밖에 나가서 고객을 만나는 거고, 클로징을 하려고 내가 이 지점을 예쁘게 꾸미고 인테리어를 하고 커피를 마련하고 차를 마련하고 간식을 마련하고 팜플렛을 사고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클로징을 하려고. 근데 마지막 클로징까지 다가왔을 때 내가 클로징에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 헛돈 쓰고 있는 거죠. 헛시간 쓰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